네, 이번 주에 딱 중간이죠.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사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굳이 나쁠 건 없지만은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해서 뭐 디커플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폭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이 증세는 오늘도 계속이 될 수가 있겠다. 사실 미국의 사상 최고라고 하면은 뭐 고스피를 치면 진짜 한 2,500, 800을 가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인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고요. 그래도 일단 호재는 호재니까요. 지난 밤 사이에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다시 재개시켰던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3대 지수 보시면은요. 다우 지수가 이제 18,000포인트를 완전히 올라타서 18,200포인트까지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 지수는 2,000선 사수를 힘겹게 내주고 지키고 하던 흐름도 이제는 과거지사가 돼버렸고요. 2100포인트를 넘어가서 현재 안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관심 많은 나스닥 지수가 닷컴 버블 시절에 이 전 고점이었던 5000포인트를 향해서 지금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좀 피로감을 느낄 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차익 실현 욕구가 슬슬 올라올 법도 한데 또 한 번 사상 최고를 간 이유는 오늘 두 가지 이슈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리스 협상이 4개월 연장 승인을 얻어냈고요. 이제 거기서 뭐 크게 보도는 안 됐었지만 중요한 사실이 월요일까지 그리스가 개혁안의 이 초안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또 시한을 넘겼었죠.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 오전 7시까지 내라고 했는데 마침내 제출을 했고 유럽 공동체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내용 보실까요? 유러피안 커미션에서 그리스 개혁안을 우리가 조금 시점은 늦었지만 잘 받긴 받았다. 라고 하면서 지금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리스하고 이제 이 다자간 협상에 있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해줄 의사가 있다면 우리가 4개월 연장을 해주겠는데 동의하겠느냐. 대신에 4개월 동안에도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리스가 배신한 거 내지는 약속을 어긴 걸로 알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리스가 4개월 시간을 주면 우리도 달라진 모습 보이겠습니다라고 했고 이번에 제출된 그 초안 리스트에서 보시다시피 sufficiently comprehensive 한 거는 우리말로 하면 지난주 회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더라. 상호 간에 어떤 이 충분한 합의가 담겨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점을 줬죠. 외신 반응 보실까요? 마켓워치 바로 갈게요. 이번 그리스 개혁안 비록 초안이긴 합니다만은 웬일로 유로존하고 이심전심이었다. 어쩐 일로 진짜 그동안 그렇게 막 견원지간처럼 굴다가 가디언지 보실까요? 유로존이 그리스 개혁 초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고 뭐 일부 어떤 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이제 유럽 의회에서는 뭐 이 정도면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어떤 조건부로 4개월 연장을 해줬는데 그 조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IMF는 좀 다소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하죠. 어쨌든 승인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을 돌아서 미국으로 왔더니 이제 제니 젤런 비둘기파의 데모 연준 의장이 의회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또 친시장적인 코멘트를 쏟아냈는데요. 의회 증언은 일단 준비되어 있는 이제 성명을 뭐 연설처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들과의 질의 응답을 이제 하는데 일단 그 성명서 초안 연설문 보시겠습니다. 반기일 거예요 아마. 1년에 2번 상원 하원 이렇게 이제 양원에서 하루씩 이제 출석해가지고 연설하고 증언을 하는데 글쎄요. 요거를 이제 테스티머니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증언인데 뭘 잘못해서 불려가서 꼭 이제 무슨 청문회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증언은. 근데 어쨌든 이제 반기 보고 정도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내용 중에서는요. 지난 이제 FOMC 성명서나 아니면 세간의 관심이 가장 컸었던 표현 바로 이제 페이션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페이션트가 뭐
이번에 2번 정도 이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12월하고 1월 회의 때, 이 페이션트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대충 한 얘기가 아니라 근거가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 근거가 도대체 뭐냐? 왜 연준에게 인내심과 참을성이 요구된다고 했느냐?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는 대로, 인플레이션. 하고 고용시장이 좋아진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이제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신경을 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비둘기파적이잖아요. 누가 봐도. 예?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이 근심 걱정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신중하고 어떤 겸손한 태도는 당연히 비둘기파적인 통화 정책으로 이어지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한 게 페이션트를 또 한 번 언급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뭐 넥스트 미팅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연준의 이 인내심이 과연 이게 이 기간이 얼마짜리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뭐 이게 뭐 겨우 이제 뭐 한 2달짜리 아니겠느냐. 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제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고용의 지속성에 대한 이 페이션트는 앞으로 얼마 동안의 이런 인내심을 표시하는 게 기간성이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매번 우리가 다시 판단을 하겠다. 매 회의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유연성을 높여주는 코멘트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시장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매번 FMC 있을 때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여기에 막 진짜 막 눈 씻고 막 맨날 문구 찾아보고 집착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넷 옐런이 이 상원에 출석할 때 들고 간 이 근거를 가지고 오늘 한번 보고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던 상원 보고 자료를 보시면은요. 내용이 좀 상당히 많죠. 미국의 중앙은행장인 연준 의장이 상원에 출석해가지고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고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인데 자료가 뭐 당연히 적을 수는 없겠죠. 근데 쭉 읽어보면은요,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내용은 상당히 쉽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료 내용은 상당히 쉽고요. 뭐 시간 내서 읽어보면 다 이제 최근에 경제 지표하고 일맥상통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실업률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뭐 경제 활동도 개선 중이고 고용하고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택 경기하고 그다음에 유가 하락에 좀 디스커리지드 된 에너지 업종, 그다음에 달러 강세로 인해서 울상의 수출 업종 같은 것들은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대로 페이션트를 얘기하고 매번 회의 때마다 재판단한다라는 어떤 유연성을 주면서 비둘기파적인 느낌을 준 데다가 이 자료는 또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그 어떤 최상의 조합이었다고 할 수 있죠. 미증시 이제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상 최고에다가 한 번 더 레벨업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보통 이제 경우의 수로 이제 4가지 중에 하나죠. 지표가 너무 안 좋아. 걱정이 돼. 그래서 비둘기파적. 혹은 지표는 좋은데 그래도 비둘기파적이 이번에 아주 제일 좋은 케이스. 그다음에 지표가 좋아서 매파적. 그다음에 지표가 안 좋은데도 매파적.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렇게 지표도 좋고 개선 상황도 희망적이고 마음에 들지만 신중하겠다. 이게 얼마나 좋은 조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뭐 당연히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언급한 게 있나 이제 봤는데 이제 이 유가 하락이 미치는 이제 각국 뭐 정부에 대한 어떤 디플레이션 부담 같은 걸 얘기하다가 중국, 한국 그리고 칠레 이 3개 국가는 최근에 이제 인플레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화 완화를 했다는데 저렇게 한중 칠레 3개국을 언급했는데 이제 물론 이 영어로 뭐 루즌드 마니터리 폴리시가 통화 완화가 맞긴 맞는데 저 중국하고 칠레는 금리를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저기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문 그대로 이제 옐런의 이 심중과 의회 분위기를 이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뭐 문구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제 뭐 의뢰의 이런 뭐 성명서나 어떤 뭐 의회 증언이나 연설문 같은 거 나왔을 때
이제 외신들이 쓴 거를 국내 뭐 언론에서 그대로 베껴 쓰건 또 그걸 보는 사람이 또 자기 주관을 첨가해가지고 뭐 이런 뭐 와전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지금 현재 보셨을 때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어떤 색깔을 씌울 수 있었다. 판정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 들어볼까요? 먼저 로이터, 뉴욕타임즈, 블룸버그 이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미팅 바이 미팅, 그러니까 이제 매번 회의 때마다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 스트레스를 늘려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신중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뉴욕타임즈에서는 옐런이 금리 인상을 서두를 뜻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 오히려 시장이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옐런 본인, 연준 의장 자신은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담담하더라. 걱정도 별로 안 하고. 그렇게 담담한 이유는 이제 급진적으로 할 뜻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 통신을 봤더니 옐런의 도전이 뭐냐면 박수 칠 때 버텨라. 이 보통 박수 칠 때 떠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지표도 좋고 막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막 앞에서 보셨다시피 유가 하락이라는 어떤 뭐 일시적인 어떤 프리미엄이 붙어 있겠지만 소비 심리도 개선되고 막 지금 그래서 다들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떠날 때가 아니라 저금리를 박수를 칠 때 오히려 버텨야 된다. 이거 얼마나 비둘기파적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반응 보시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직까지는 이제 연준이라는 주포가 채권 시장에서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가지고 채권을 지금 사도 더 수익을 낼 수 있다 해서 채권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금리는 다시 1%대로 지금 추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미 국채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오르거나 너무 급하게 내리는 것도 우리에게 부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같은 날은 안전자산 클래스의 대표인 채권과 위험자산 클래스의 대표격인 주식, 이렇게 이 채권과 주식이 어색한 동반 강세를 나타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느냐? 일단 오늘 이제 월가의 분위기는 옐런 이 상원 증언에 대해서 이 정도면 친시장적이고 불리시하다라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KBW 은행 지수 보시면 오늘 1%대 상승하면서 미증시 3대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정도가 됐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에 대한 어떤 선호 경향을 나타내는 MSCI 한국 지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KBW 은행 업종 지수는 그 월가에서 연준하고 직접 이제 채권이나 팁스 같은 거 거래하는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포함된 주요 금융사들 20개인가 여기에 이제 지수를 가지고 주가를 가지고 지수를 낸 건데 이제 이 월가 금융사들이 어떤 이제 리스크 회피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 3년 전에 JP 모간의 런던 고래가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 사고 쳤을 때 이제 그럴 때 갑자기 KBW 은행 업종 지수가 이제 내려앉으면서 코스피에도 하방 압력이 되고 결국 그 내면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KBW 은행 지수랑 코스피하고 이제 최근 유의성을 보면 물론 KBW 은행 업종 지수 이 주황색이 코스피를 뭐 강력하게 지탱해주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코스피에 좀 방해가 되던 지난 시절하고는 지금 조금 이제 상황이 달라졌고요. 오늘 옐런 상원 증언에 대한 이 월가 금융사들의 평가가 이렇게 상당히 우리 편이다. 역시 옐런은 비둘기파의 데모였다 했던 이 정황이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에 뭐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 지수 보실까요? KBW 은행업종 지수만큼의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0.7%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MSCI 한국 지수 부담을 주는 게 브레이크다운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거든요. 그건 이제 애플이 신고가를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롱숏 트레이딩, 뭐 바벨 트레이딩, 뭐 덤벨 전략, 뭐 이런 거에 따른 일환이었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를 쇼커버든 뭐든 간에 조금 이제 사주면서 코스피에도 우상향의 방향성으로 같이 동참할 가능성이 좀 있는 날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였습니다.